방금 뭐 띄었던 거 한번 다시 볼까요? 예, 지금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뭐 지금 조금 당장 우리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그 여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인가요? 원내대표인가요? 하여튼 윤호중 대표가 올 초과 세수 50조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말하자면 초과 세수 50조니까 너들이 추계를 어떻게 엉터리로 해가지고 초과 세수 50조가 됐는지 기획재정부를 국정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근데 그런 말을 했는데 추계라는 게 물론 하다 보면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과소추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름을 좀 바꿨죠. 코로나 방역 위로금인가 하여튼 그런 걸 바꿨는데 결국 그런 돈을 갖다가 좀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김부겸 총리가 좀 여력이 없다 난색을 표명했고 그랬고 또 홍남기 부총리도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원래 추계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오면 그 돈을 이제 갚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쓰도록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거두지 말고 내년으로 2월에서 하자는 등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예산이 되니까 그걸 갖다가 내년에 더 거둔 걸로 되니까 그걸 쓰더라도 국가재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도 여당에서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러다가 잘 말하자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또 직무 추가 세수가 나오게 그게 과소추계한 게 문제라는 식으로 해갖고 국정조사 하겠다고 음장을 넣으니까 홍 부총리가 또 그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또 아마도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거는 좀 전번 시간에 여러분 옥동석 교수 예전에 조세 연구원장 됐던 재정 전문가입니다. 오랫동안 재정을 관찰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재정은 되도록이면 재정 전문가한테 재정을 오래 만져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다루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민주화 소위 말하는 민주화가 되고 나서 좀 나쁜 영향이랄까 그런 거 가운데 하나가 재정을 재정 전문가들한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압력이 재정 쪽에 굉장히 강해졌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실은 대선을 앞두고 이제 여당 측에서는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무슨 방역 때 국민들이 고생했다면서 그 위로금 쪽으로 좀 돈을 좀 줘야 되겠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특히 기재부를 중심한 행정부 쪽에서는 여력이 없고 이 돈이 나왔더라도 먼저 갚는 게 맞고 이런 식으로 이어내서 거둔 것도 그렇게 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 여당에서 화를 내면서 이제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 너희들 세수를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는 식으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그게 표본상에 제대로 대표성 있게 표본을 골랐다고 하면 여론조사에서는 아무튼 국민들은 그 재난지원금 쪽의 그 돈을 받는 것보다는 국고를 튼튼히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에서는 이걸 반드시 좀 쓰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하자면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여론조사대로라면, 투표도 만약에 그런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여당은 사실은 표를 얻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닌데, 과연, 정말 돈을 받았을 때 조금 그래도 투표가 좀 달라질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안 받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도 자꾸 주기 때문에 오히려 벌해야 되겠다고 투표를 할지, 그건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오늘 이제 대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하는데, 결국 이런 재정이 건전해지느냐, 혹은 국가가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느냐, 여기는 이제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표라든가 이런 게 점점 중요해질수록 실은 국민들의 어떤 그 생각, 그런 생각이 어떠냐에 달려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마천루의 저주 같은 이런 게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러면, 예컨대 돈을 막 풀겠다 그럴 때도, 이 부작용은 없나? 되도록 적게 푸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돈 풀어서 우리한테 더 많이 우리한테 달라,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더라도 이게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게 나중에 결국은 이자를 지금은 싸게 하지만 나중에 결국 올리게 되면 돈은 많이 빌린 상태인데 이자만 올라가서 더 힘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길게 보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수록 실은 이제 이런 종류의 그 마천루의 저주 같은 거는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타워즈 70대 노인분들은 돈 주면 후일 생각하는, 그저 감사해서 좌파전 건 찍죠. 하긴 그분들에게 후일은 없죠. 예.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그 이야기 있죠. 내가 죽은 다음에 홍수가 나든지 말든지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작아져야 되고, 건전하게 생각하는 분이 더 많아져야 되고, 또 일할 곳들이 어떤 형태로든 좀 일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장 편한 돈은 자기가 번 돈이고, 아마도 부모님이 주신 돈도 상대적으로 좀 편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그 긴밀한 유대를 갖고 있는. 그런데도 그것도 부모님이 주는 돈도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는 아니지만 사실은 좀 불편해지죠. 이제 성인이 되면서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실 큰 돈을 벌어서 자기가 또 쓰고, 자기 생각에 따라 쓰고, 가족도 부양을 잘하고 잘 키우고 자식도 잘 키우고, 동시에 좀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다가 그 돈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좌파 후일 생각 안 하고 좀 안 그래 주셨으면 70대 노인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70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그리고, 이 노인들이 또 사실은 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노인이 돼서 이것저것 아프기 시작하니까, 많이 쓰게 되고, 그런데 이게 오래 살고 그렇게 하고, 젊은 사람들은 직업도 별로 시원찮은 데다가 잘 취업 절벽 같은 걸로 더하기 또 늙은 세대들이 오래 사니까 그걸 다
이 먹여 살리려면 젊은 사람들이 그다음 부채라든 국가 부채 정부가 남겨놓은 여러 부채들을 또 그 세금으로 다 내려면 힘들어지니까 실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조금씩 늦춰갈 필요도 있고 그와 동시에 오래 사니까 이 건강보험 같은 데서 쓰는 의료비도 조금은 더 자잘한 게 아니라 좀 큰 질병을 중심으로 거기만 쓰고 자잘하게 너무 많이 들지 않도록 조금씩 관리해 나가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